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해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최중락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야말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100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2년 만에 최대 하락.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 9.1%, 7월에는 8.5%로 그보다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상치보다 높았고 7% 이하로는 충분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8.3%, 두 달 연속 8% 이상입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별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9월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3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1%포인트 이상 얘기도 나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에너지 물가가 많이 떨어진 대신에 주거 비용과 식료품 물가, 의료 비용 치솟은 것이 전체 물가 수준을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물가는요, 휘발유가 지난달 대비 10.6% 하락에 힘입어서 전월보다 5.0%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식료품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11.4%나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는 1979년 5월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에너지를 보면은요, 천연가스가 전월보다 3.5% 올랐고 전기료 전년 동월보다 15.8% 급등해 역시 1981년 8월 이후 최대 폭입니다. 전체 물가지수의 3분의 1 차지하는 주거비용 전월보다 0.7%,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2%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 집값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백악관도 좀 급해졌습니다. 11월 중간선거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나갔습니다. 40% 이상까지 지지율이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상황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바이든 대통령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서 중요하다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인플레이션 상황이 앞으로 더 개선될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단막을 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누가 모를까요? 이것이 보건과 처방약,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리가 통과시킨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이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워놨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요, 여름이 시작됐을 때와 비교해서 기름값이 하락을 했다. 식료품점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일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인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임금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정이 조금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그동안의 낙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가가 상승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한 제조업 부활론을 계속 홍보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 소대 극우 공화당 간 대결한 점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지만 우리 기업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특파원 최중락이었습니다.